남친 짤 생성기, 팬들을 너무 잘 챙겨서 티수종이란 별명이 붙은 배우 티모시 샬라메는 베이글을 엄청나게 좋아한다고 해요. 티모시가 베이글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베이글을 자주 먹는 단골 가게까지 있대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뉴욕에 있는 탐프킨 스퀘어 베이글즈인데요. 참고로 한국에서는 백종원님이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2 촬영차 들려 많이 알려지기도 했다네요. 아무튼 티모시가 여기 베이글 가게를 얼마나 자주 갔었냐면 팬들 사이에서 티모시를 보고 싶으면 베이글 가게에 가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한 팬이 SNS에 쓴 글에 의하면 우연히 가게에서 티모시를 만났는데 사장님이 티모시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베이글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 주문도 안 받고 말이에요. 베이글은 밀가루 반죽에 소금과 이스트를 넣어 발효시킨 다음 동그란 링 모양으로 만들어 끓는 물에 익힌 후 오븐에서 구워내는 빵을 말하는데 끓는 물에 초벌을 하기에 평소에 먹던 빵과는 다른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빵에다가 연어, 베이컨, 크림치즈 등 다양하게 곁들여 먹으며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는데 한편에서는 새로운 패스트푸드의 탄생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래요. 그래서 그런지 티모시 샬라메, 백종원님 외에도 많은 사람이 베이글이라는 빵을 좋아하고 또 열광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기가 최근에는 한국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서울의 3대 베이글, 서울 영등포구의 코끼리 베이글, 서울 종로구의 런던 베이글 뮤지엄, 서울 마포구의 에브리띵 베이글, 이외에도 미국 뉴욕 브루클린 유명 베이글 전문점 니커버거 베이글이 서울 석촌호수 인근에 2호점을 냈고 캐나다의 전통 베이글 전문점 웨인스 베이글스도 지난 3월 서울 강남역 부근에 문을 열었다고 해요. 이렇게 모두가 좋아하는 베이글은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많은 사람의 관심을 얻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베이글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동유럽 폴란드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해요. 16세기에서 17세기 초반에 폴란드는 유대인들의 이민을 활발히 받아들여 아슈케나즘 유대인들의 수가 갑작스럽게 많아졌고 가난했던 유대인들은 반죽을 아끼기 위해 빵 가운데 구멍을 냈다고 해요. 이렇게 구멍난 빵이 오늘날의 베이글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글의 어원은 고대 유대인의 언어인 이시디어의 베우겔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베우겔은 반지나 고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외에도 다른 가설들이 있어요. 고대 이집트 시대에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 카악이라는 단단한 크래커에서 시작되었다는 말도 있고 1683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폴란드의 왕 얀 소비에스키가 투르크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등자 모양을 본떠 만든 빵이 베이글의 시초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이글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적어도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베이글은 아슈케나즘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빵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릴 때 당시 유대인들이 폴란드에 엄청나게 몰려왔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이 몰렸었냐면 유대인들의 음식이 폴란드의 음식에 영향을 미칠 정도였다고 해요. 마치 최근에 마라탕이 한국으로 들어와 조금씩 한국식으로 변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던 것처럼요.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는 폴란드로 이주했었던 유대인들이 북미 대륙으로 집단 이주를 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그들이 가장 많이 정착했던 곳이 뉴욕, 필라델피아, 캐나다 몬트리올이었고 동유럽 폴란드계의 유대인들은 폴란드에 처음 이주했던 것과 같이 공동체를 기반으로 문화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미국의 음식 문화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던 거죠. 마치 유대인들로 인해 폴란드의 음식에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요. 참고로 뉴욕의 유대인 인구는 2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유대인의 인구가 뉴욕 인구의 4분의 1에 육박할 정도라고 하네요. 다시 돌아와서 뉴욕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을 기반으로 1907년 뉴욕 베이글 제빵사들의 연합이 조직되었다고 해요. 이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며 젊은 이민자들이 추가로 유입되게 되었고 1937년 뉴욕과 뉴저지를 아우르는 베이글 제빵사들의 거대 연합 조직이 뉴욕에서 결성되게 됩니다. 초창기의 베이글은 수작업으로만 반죽을 빚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 생산되는 베이글 양이 정해져 있었고 이를 해결하고자 1960년 유대인 가문인 톰슨스 가문이 반죽의 자동화 공정을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빵사들은 손으로 빚는 것이 북유럽 유대인들이 먹었던 전통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을 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고 해요. 미세한 차이지만 직접 반죽해서 만든 베이글이 식감도 더 좋고 맛도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가게가 많다고도 해요. 아무튼 자동화 공정이 나왔음에도 수작업으로 베이글을 만드는 가게가 더 많다 보니 베이글의 시장의 성장은 느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다 보면 하루에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소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베이글 시장에 정치기가 오는가 했으나 1927년부터 뉴헤븐에서 베이글을 생산해오던 랜더슨 베이글을 통해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랜더슨 베이글은 수작업을 고집하는 몇몇의 제빵사들과 달리 자동화 기계로 베이글을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 더 나아가 생산량이 빨라진 만큼 베이글을 냉동시켜 랜더스라는 상표를 붙인 후 전국에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동네 가게 장사가 아닌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베이글 유통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를 통해 랜더슨 베이글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1984년에는 크래프트, 1996년에는 켈로그, 이후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피널클 푸즈가 차례대로 랜더슨 베이글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형 식품회사들의 손을 거치며 베이글 시장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베이글은 크루아상, 도넛, 시리얼과 함께 미국인의 주요 아침 식사 메뉴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후 계속해서 성장하던 베이글 시장은 1990년대에 정점을 이룬 후에 약간의 침체기가 오게 되는데, 이때 내수 시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베이글을 해외로 수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베이글은 미국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나라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다양한 디저트들이 국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유료 모니터에 따르면 2015년 3조 7,319억이었던 국내 베이커리 시장 규모가 2020년 4조 2,812억 원으로 성장했으며 오는 2023년에는 4조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떤 맛있는 빵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조미타임이었습니다.